중국 경제 상황은 너무 안 좋고요. 쫄딱 망했다. 일자리가 다 그냥 빠져나가고 있어요. 외국 기업들 다 나가면은 진짜 그 실업 문제 너무 심하고요. 계량기 있잖아요. 그 원거리로 그거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 달에 5만 원 정도 쓰는데 거기서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5만 5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중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실제 중국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너무너무 어렵죠. 이거 다른 채널 갔을 때도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국어를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한국어를 막 망했다, 뭐 무너졌다, 우리 붕괴된다. 제가 항상 물어봐요. 이 세 가지 단어보다 더 심한 거 있는지. 다른 PD님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쫄딱 망했다. 어쨌든 상황 너무 심해요.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신생아 있잖아요. 신생아 수는 너무 적어가지고 거의 85년 전 수준 돌아가는 거예요. 80년 전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2차 세계대전. 일본 사람들은 일본군은 중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중국 사람 4억 정도 있고요. 지금 14억 있잖아요. 지금 출생하는 신생아 수는 그때랑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왜? 돈 없으니까, 희망 없으니까, 절망하니까, 살기 힘드니까 출산 안 하는 거죠, 중국은.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도 그래요.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85년도부터 1980년부터 지금까지 작년 2024년도 숫자는 제일 적어요. 1200만 명 정도. 2022년보다 더 적어요. 왜냐면 2022년도에 그때는 그 시진핑 코로나 제로 정책을 막 본격적으로 세우잖아요. 상하이까지 다 봉쇄해버렸잖아요. 그때는 뭐 PD님 작가님 결혼하고 싶어서 할 수 없어요. 이게 다 봉쇄해버리니까. 근데 지금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작년은 2022년보다 결혼하는 사람 더 적어요. 그 뜻은 뭐냐면 돈 없으니까, 경제 너무 안 좋아서 미래 볼 수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은 정말 긴데 어쨌든 중국 경제 상황은 너무 안 좋고요. 일자리가 다 그냥 빠져나가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 말씀드릴게요. 한국 기업 지금 롯데는 먼저 나가고요. 그때 사드 때문에 롯데 나가고요. 그리고 LG도 나가고요. 그리고 또 현대 일부 공장도 나가고요. 삼성 반도체는 아직 그 중국 안에 있지만 다른 거 거의 많은 공장 다 나갔어요. 그러면은 취업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폭스콘 그 회사 있는 대만 회사인데 폭스콘은 그 공장 엄청 커요. 이 공장 하나 예를 들면 일하는 사람이 10만 명 있어요. 진짜 그래요. 너무 큰 공장인데 거기서 애플 그 휴대폰도 만들고 막 하는 회사인데 지금 중국 안내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뭐 또 다시 뭐 코로나 제로 정책 이런 비슷한 정책 나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공장 안전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나가고 있고요. 이 한 공장 나가면은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제가 중국 안에 삼성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삼성 공장도 있고 삼성이 그 회사 중심으로 업체 엄청 많이 있어요. 네, 다 그 삼성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공장 하나 나가면은 이 사람들 다 실업 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외국 기업들 다 나가면은 진짜 그 실업 문제 너무 심하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부동산. 부동산은 옛날에 중국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사람들은 부동산 엄청 많이 싸고 뭐 이런 건축사들은 부동산을 만들고 근데 지금 부동산은 또 망했어요. 이미 많이 만들어가지고 팔 수도 없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 안에 있는 가구, 가전, 거기서 뭐 강철, 유리 등등등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망하면은 뭐 많은 사업들 따라서 망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 젊은 사람들 어떻게 취업할 수 있어요? 취업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그 중에서 그런 단어 나오더라고요. 전업 아들, 전업 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어차피 취업 못하니까 그 부모님 어느 정도 퇴직금 같은 거, 연금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은 아휴 아빠, 엄마 집에서 제가 그 청소도 해드리고 세탁도 해드리고 어느 정도 월급 주 전업 아들, 딸 이런 단어까지 나오더라고요. 점점 가면 힘들어요. 왜냐면 해마다 거의 1000만 명 정도 그 대학생들 졸업을 해요. 내년 같은 경우는 1220만 명? 한국 분들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잖아요. 1220만 명 졸업을 해요. 그러면은 외국 기업들 또 빠르게 나가고 있고 취업을 어떻게 해요? 아유, 이게 진짜 상상해도 너무 끔찍해요. 많이 먹고 살기 힘든 중국 현재 상황 속 중국 인민들은 시진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싫어하죠.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거기서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자기식으로 예를 들면 그 댓글도 있잖아요. 시진핑을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 사람 언제 내려갈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 다 알아요.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 사람 왜? 그 사람 얘기를 해도 서로 다 알아요. 그때는 코로나 제로 정책 때 그때는 사람들을 참지가 못해가지고 학생들 나와가지고 시위를 해요. 어떻게 시위하면은 종이 있잖아요. 흰색 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흰색 종이만 그냥 들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종이 한 장. 그리고 다 그냥 종이 한 장 가지고 있고요. 그럼 경찰 와가지고 또 잡을 수 없잖아요. 이게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도 종이 한 장, 종이 하나만 안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 예를 들면 어떤 뭐 시진핑 뭐 정치 신문 나왔는데 밑에 댓글 있잖아. 댓글 뭐 시진핑 반대한다니까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날씨 얘기를 해요. 날씨 너무 추운데요. 내가 좀 따뜻한 옷을 한 벌 사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 한두 개 아니고요. 2만 개 정도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당신 말하는 거 우린 안 믿어요. 다들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게 중국 정부한테 불만, 시위하는 거죠. 그 얘기하면 긴데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참을 수 없는 정도로 뭔가 다들 자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공산당 체제는 이게 경제 잘 되는 거 없어요. 가면 갈수록 다 힘들어요. 근데 특히 시진핑은 계속 그 마오쩌둥 노선을 가고 싶어가지고 특히 금방 제가 여러 번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제로 정책. 이게 진짜 저도 그때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감기랑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감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말이 돼요? 시진핑 그런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은 나갈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공장 작동도 안 되고 하루 이틀은 괜찮는데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경제 이미 죽었어요. 중국 정부의 인민들 통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사례들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굉장히 심하게 통제하고 있죠. 옛날에 사람들은 택시 탔을 때 그나마 그 택시 아저씨랑 뭐 얘기를 뭔가 할 수 있어요. 사회에 대한 불만 뭐. 근데 지금 택시 타도 안 돼요. 거의 다. 예를 들면 택시 안에서 택시 아저씨한테 뭐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기서 뭔가 붙어 있어요.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면 지금 다 어떤 그 앱 통해서 자동차까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여기서 뭔가 다 그 도청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도 있고, 그리고 카메라 무지하게 많잖아요. 중국에 카메라 너무 많아요. 그 얼굴 그 다 인식할 수가 있어서 또 위챗도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금방 바로 전화 와요. 지금 중국에서 그런 거 있어요. 차 마시다. 티 있잖아, 차 마시다. 그 뜻은 뭐냐면 함부로 얘기를 하면 경찰 전화 와요. 당신 오후에 와서 경찰 와서 차 마시자. 뭐 그런 얘기,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너 함부로 하지 마, 얘기를. 너 차 마시고 싶어? 아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 되게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흰색 종이 가지고 그냥 시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절망하니까 탕핑, 그런 문화 있어요. 탕핑. 탕은 누워있다, 핑은 평평하게 누워있다. 출산하지도 않고 결혼하지도 않고 집도 안 사고 뭐 이거 다 소비도 다 안 해요. 그냥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한테 시위하는 거죠. 중국 정부가 벌금을 억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중국 정부, 지방 정부 수입은 옛날에 두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땅을 팔아서, 땅을 건축회사한테 팔고 되게 비싸게 파는 거고요. 그래서 건축회사는 그 아파트 만들어서 일반 서민한테 파는 건데, 근데 지금 부동산 망하잖아요. 이 땅을 못 팔아요. 근데 이 땅 파는 수입은 거의 70% 차지돼요. 지방 정부 전체 수입 70% 되는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30%는 세금. 근데 대기업들, 외국업 다 나가잖아요. 세금도 안 돼요. 일반 개인 직업 하는 사람은 가게 같은 거 좀 다 문 닫았어요. 그러면은 지방 정부 공무원 엄청 많잖아요. 그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돈 없으면은 벌금 경제 나오는 거죠. 아니, 그게 진짜 너무 치사한 게 뭐냐면, 사람들 아무리 소비를 안 해도 물, 가스, 기름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근데 계량기 있잖아요. 거기 지금 중국 거기 원거리로 그거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 달에 5만 원 정도 쓰는데 거기서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5만 5천 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렸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근데 이런 케이스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들 찾아보니까 이게 정부는 일부러 그렇게 조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벌금은 아니지만 일종 벌금이죠. 그래서 자동차 주차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주차를 했는데 신세랑 있잖아요. 그러면은 벌금 낼 필요 없잖아요. 이게 주차 자리인데, 근데 주차를 해놓고 교통경찰들이 와가지고 흰세랑 다 지워주는 거, 다 지워요. 다 지워. 이게 불법 주차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벌금 내는 거죠. 심지어 제가 그 동영상 봤는데, 그 주차를 하고 동영상 찍어요. 제가 어떤 날 주차를 했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주차 흰색 라인 있습니다. 불법 주차 아닙니다. 찍고 나서 출근하는 거예요.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다 얘기를 하면 내일 아침까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국 공산당 정부는 돈 없지만 뭐가 있죠? 파워 있는 거죠. 파워를 가지고 어떻게 이 파워를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엄청 다양해요. 거기서는 벌금 경제죠. 벌금. 최대한 사람 가지고 돈을 빼고 그냥 우리 좀 어떻게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중국을 나가는 사람이 현재 얼마나 많나요? 많죠. 나가는 사람 예를 들면 일단 외국 사람들 많이 나가고 있고요. 중국 안에 있는 부자들 엄청 많이 나가고 있고 한국도 많이 오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한국 투자 이미 있잖아요. 5억 정도 투자를 하면은 한국 투자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특히 코로나 정책 끝나고 상하이 사람들은 막 여기서 전화를 해요. 한국한테서 어떻게 한국 이민 갈 수 있는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도 당할 수가 없어서 이 5억부터 15억까지 인상했어요. 사람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많은 나라 부자들 다 도망가고 있고요.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돈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미국 밑에서 남미주 나라 있어요. 거기서 되게 후지 나라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무비자로 거기 갈 수 있어요.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불법으로 미국 들어가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어쨌든 사람 많이 나가고 있죠. 경제 문제 때문에 정치 문제 때문에 다 나가고 있는 거고요.